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잠시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42년 전인 198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삐삐가 막 등장했던 그 시절 일본의 만화가이자 애니메이션 감독이었던 미야자키 하야오는 우리에게 철학적이면서도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그 폐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독은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바로 그 작품이 오늘 함께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감독이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동시에 이 작품을 둘러싼 해묵은 구설수에 대해서도 규명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초반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우시카가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가는 장면에서 하반신에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에이 하야오가 설마 라고 부정해 봤지만 이런 장면이 화면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음란마귀의 시험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는 1984년 개봉 당시 팬들 사이에서 나우시카의 노팬티 논란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기록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하고자 눈을 부릅뜨고 애니를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나우시카 노팬티 논란은 착시현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가시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증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논란을 촉발한 문제의 장면들부터 보시죠. 나우시카가 부해를 향해서 글라이더를 타고 비행할 때의 이 장면과 오물을 추격하는 이 장면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들을 보면 오해가 풀립니다. 입고 있는 바지의 주름이 확실하게 보이죠. 나우시카가 베이지색 바지 혹은 레깅스를 입고 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해가 확실히 풀리셨죠?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인 서기 3000년경 불의 7일이라는 전세계 규모의 전쟁이 발발한 후 인류 문명은 멸망하고 지구는 온갖 독성 물질이 가득한 부해로 덮였습니다. 나우시카는 글라이더 메베를 타고 부해 속에 있던 오무의 탈피 껍질 중 일부를 캐던 중에 오무에 쫓기는 여행자를 발견하고 그를 구합니다. 뜻밖에도 여행자는 오래전 마을을 떠났던 부해 제1의 검객 유파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유파는 여행 중 본 세상 밖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함께 있던 할매는 벽에 걸린 그림 속의 푸른 옷을 입고 황금벌판에 내려선 자의 전설을 들려주는데 이 장면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 이야기는 결말을 예견하는 매우 중요한 복선이라는 것이 나중에 드러납니다. 모두가 잠든 밤 바람계곡에 뜻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옵니다. 비행선의 잔해 속에서 발견된 페지테의 라스텔은 비행선 속의 화물을 불태워버리라고 간신히 말한 후에 사망하는데요. 나우시카는 화물이 불에 타 사라진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멀쩡했습니다. 이 화물을 탈취하려는 국가 간의 다툼으로 난리가 나는데 그 이유는 이 화물이 인류를 멸망시켰던 전설의 종 거신경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잔해 가운데에서 부상당한 곤충이 동료들을 부릅니다. 당황한 주민들이 곤충을 죽여 없애려는 순간 나우시카는 곤충을 다른 곳으로 이용해서 충돌과 희생을 막습니다. 여기서 하야오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은 해치고 없애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공존 관계라는 겁니다. 하야오의 메시지는 부의 밑바닥에서 자연의 정화작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우시카가 발견하는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자연은 인간의 편도 적도 아니며 그저 있어야 할 곳에 존재할 뿐인데 정작 그들을 방해하고 질서를 깨는 존재는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부화 중인 거신병의 알은 주변 강대국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なんだろうこの塊は。あの炎でも燃えないとはな。 토르메키아의 황리와 그샤나는 거신병을 깨우기 위해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바람계곡을 찾아갑니다. トルメキアの船だ。みんな後ろへ。바람계곡의 주민들을 죽이거나 고상시키는 것도 개의치 않는 크리스나는 우리가 보기엔 퇴치해야 할 악당에 불과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월드에서 악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나우시카. 크샤나는 황녀이기의 라이벌인 도르크 제후연합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까요. 我らが目的は殺戮ではない。話がしたい。剣を収められよ。聞け。トルメキア帝国辺境派遣軍司令官クシャナ殿下のお言葉だ。 그녀 입장에서는 사소한 희생이 있더라도 전쟁의 우위를 점한 거신병을 획득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휘자다운 결정이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면 지휘자 자격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죠. 테지테의 왕자이자 라스텔의 오빠인 아스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적국인 크샤나의 비행선 편대를 발견하고 공격해서 추락시킵니다. 비행선에는 나우시카와 바람계곡 주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나우시카가 라스텔을 돌봐준 사실을 생각하면 배은망덕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그런 걸 따질 여유가 없죠. 그저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하고 인간이 살기 위해 자연을 행복해야 한다는 논리로 눈앞에 문제를 해결할 뿐입니다. 하지만 나우시카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식을 거부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돌아가더라도 나와 우리만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야죠. 여기서 하야오가 제시하는 진짜 리더십이 등장합니다. 아스벨의 전투기 공격으로 크샤나의 비행선 편대가 추락하면서 나우시카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오무둥지에 떨어집니다. 이곳에서 곤충들의 공격을 받는 아스벨을 구하려다가
あなたは殺しすぎる。もう光玉も虫笛も引かない。 거대한 지네의 꼬리에 맞아 아스벨과 함께 그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나우시카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부의 밑바닥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5분도 못 버티는 지상과 달리 마스크도 필요 없었습니다. 부해의 나무들이 공기 중에 독소를 정화하고 죽어서는 모래가 되어서 지하로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이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스벨과 함께 지상으로 간 나우시카는 페지테군을 만났지만 何があるの？アスベル、あなた知ってるんでしょ？教えて。 거신병을 탈취해서 적을 전멸시키고 부해와 곤충을 태워버린 후에 인간 사회를 넓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절망하게 됩니다. 나우시카는 페지테 비행선에 실려가던 중에 私が身代わりになるから。 라스테와 아스벨 엄마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アステルの母。 이때 토르메키아군 비행선과 백경전이 벌어지는데 船はもらう。これを作るな。握りにしろ。 위기의 순간 이토와 이타가 나타나 토르메키아 군사들을 물리칩니다. 토르메키아의 황녀 크샤나가 거신병 아레이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페지테군은 새끼오물을 미끼로 오무떼를 바람계곡으로 유인합니다. 나우시카는 기관총 맞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끼오물을 구합니다. 새끼오물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밀려드는 오무떼를 막기 위해서 크샤나는 거신병의 알을 부화시킵니다. 알에서 나온 거신병이 쏘는 비는 엄청난 위력으로 닿는 곳마다 오무떼를 녹여버립니다.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하지만 거신병은 너무 일찍 깨어난 탓에 이내 녹아버립니다. 막을 방법이 없는 오무떼의 돌진에 바람계곡이 전멸당하려는 순간 나우시카는 새끼오물을 보호하고 오무들과 대화하려 합니다. あんなところに。 나우시카의 마음을 알아들은 건지 오무들은 돌격을 멈추고 황금빛 더듬이로 상처 입은 채 쓰러진 나우시카를 들어올립니다. 됐다. 그 모습은 할매가 언젠가 실현되리라고 이야기하던 그림 속의 푸른색고 황금 벌판을 걷는 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よかった。オン、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이 끼치더군요. 나우시카가 아니었다면 바람계곡 주민들은 더 강력한 무기로
토르메키아와 페리테인들을 쓸어버리는 전쟁 영웅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まるで金色の草原を歩いてるみたい。하지만 나우시카가 있었기에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을 잇는 중재자의 길을 택한 영웅을 만날 수 있었죠. 황금빛으로 일렁이는 오무의 더듬이 길을 걷는 나우시카의 모습은 그들 앞에 상대를 죽여서 얻는 잔혹하고 상처뿐인 승리가 아니라 공존이라는 미래가 새롭게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타는 소형 글라이더 메베도 눈에 확 들어옵니다. 메베는 독일어로 갈매기란 뜻인데 하얀 몸체와 모양이 갈매기를 연상케 합니다. 나우시카가 타고 체중을 이동하면 신체 일부처럼 우아하게 선회하며 나는 모습을 보여주죠. 최소한의 연료로 비행하는 메베는 연료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토르메키아의 비행선과 대비되는 비행 철학을 대변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버지는 2차 대전 당시 비행기 부품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하야오는 이외의 다른 작품 속에서도 다양하게 디자인된 비행기들을 보여줍니다. 스팀펑크적인 분위기의 메카닉 디자인은 하야오의 시그니처나 다름없으며 이야기에 재미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보혁명과 AI의 출현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철학적으로는 여전히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타인을 경쟁 대상으로 보는 석기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40년 전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건 더 압도적인 무력과 무기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공존하려는 용기라는 것을요. 오늘 밤 치열한 경쟁과 혼탁한 인간관계에 지쳤다면 이 작품을 보면서 마음가짐을 가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채널을 띄우는 힘찬 바람이 되고 21세기의 레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